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AI라고 들어봤죠? 네. 뭐의 약자죠? 무슨 인텔리전스인데 잠깐만. 그거 뭐야? A가 뭐지? 안타깝다. 안타깝다 약간. 안타깝다 인텔리전스. 안타까운 인텔리전스. 야, 너 아까 네이버에 쳐보는 거 같아. 아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발음 좋네요. 다시 한번 해줄래? 아티피셜 왜 이렇게 성능 떨어지는 게 나 찐빠로 못 갔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로봇 찐빠 같았어요. 그래서 AI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된 지가 꽤 됐고 2016년도였죠. 구글의 알파고가 정말 세기의 바둑기사 이세돌 프로와 대결을 해서 그냥 이겼죠.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진화가 된 만큼 여러 분야에 파장을 끼치고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빨리 이제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향후 20년 안에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 변호사, 판사 직업도 있는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기레기 새끼. 씨발 어그로 끌라고 우리 직업의 침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어디서 저기 앙케이트 조사처럼 한 거 그렇게 해서 올렸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밑에 그래 변호사 새끼들 다 사라져야지 이러면서 아니 뭐 이해해요.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뭐 절대 안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직군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직종이 아닐까. 저도 판사, 변호사,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나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김상균 농객께서 AI 절대로 법조계를 대체할 수 없다. 네, 없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10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법이란 말이죠. 100. 찐빠르고 있어. 얘기하세요. 법이란 말이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몇 날 며칠을 진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근데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살기 위해서 빵을 훔친 것과 그냥 집에서 밥 그냥 갈비탕 해가지고 실컷 먹고 나가지고는 소라빵이 맛있어 보이는 10초 남았습니다. 훔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경우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적용을 시킬까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자, 마이크 꺼주시고 발언 시간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와, 진짜 혐오스럽다. 씨, 아침부터. 맞는 취지고 법이란 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뭐 행정재판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취합해서 실제 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법령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가 이 법령에 적용되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게 가장 심플한 이제 이 알고리즘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 파악도 그렇고 증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차용증 소송. 뭐 우리가 뭐 소위 뭐 차용증을 뭐 써야 되니 문자를 보내는 거 효과가 있니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차용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다투는 재판이 왕왕 있어요. 차용증 원본이 아니라 칼라 스캔본, 흑백 복사본이 있을 때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감정이란 거래요. 필적 감정. 감정사들이 와서 필적 감정을 하죠. 근데 거기에 판정 불능으로 나올 때 있어요. 감정 불능. 감정이 불능할 때가 감정 불능 있어요. 그거 되게 손쉽게 위조해서 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 그 CPL, 그러니까 그 샘플 그 평소에 썼던 거, 필기, 그거에서 써놨던 필기, 그 획 하나까지 이렇게 탁탁탁 그 확대해가지고 보고 분석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본, 칼라 복사본이어도 약간 흐릿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 불능인 경우도 있고 한두 글자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쭉 써서 내려가는 거 하다 보면 본인 특유의 필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저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형님이 있는데 이 형이 잘 됐어. 이 형님이 사업으로 승승장구해서 성공을 하니까 옛날에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던 세력들이 10년 만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야, 나 그런 케이스 처음 봤어요. 제가 방금 위조하기 어렵다 그랬죠. 완벽하게 위조해서 필체가 2개예요. 완벽해. 치밀한 게 숫자 7 있죠. 숫자 7. 어떻게 써요? 7.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 7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많이 쓰시죠. 근데 서양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도. 세븐일레븐 할 때도
잘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 표시가 있고 우리는 기역이랑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쓰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겠다. 한 글자씩만 남겼어. 그러면 사실 감정인이 판단하기 어렵거든. 근데 전체 이제 어떤 문서의 글씨를 쓰는데 나도 이거 당연히 다른 사람이 쓴 거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증거가 내 의뢰인한테 불리한 거야. 기록이 한 이만큼 되거든요. 내가 맨날 그것만 보니까 이제 뭐가 어딘지 다 알겠고 자세히 보니까 이 새끼가 필체 2개인 거야. 그때 이게 자기도 이제 형사 수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끝에 자기 이름 쓰고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예 없습니다. 뭐 이렇게 쓰거든요. 거기에 쓴 게 2개 다른 거야. 근데 여기에 다자랑 여기 다자랑 이걸 각자 비교하니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절대 이거는 AI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뭐 되게 미시적인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가사소송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소송도 진짜 크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법이라는 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언젠가 그 순간에 따뜻한 가슴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증거 처음부터 수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는 이제 경력이 점점 쌓여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케이스를 보고 이때 거기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경험을 이제 쌓고 나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가슴이 없잖아요. 나중에 생길래나? 모르겠네. 마음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민사재판은 변론주의라고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줘요. 그렇죠. 판사가 보기에 저 사람 이런 뒷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도 본인이 실제 그 주장하지 않는 걸 판사가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가사소송은 김 변님 말씀한 대로 변론주의의 형태도 있지만 직권주의라고 해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아도 판단해 주는 영역이 있어요. 판단해야 되고.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 그 두 사람의 짧던 길든지 간에 두 사람의 역사가 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변론을 해서 판단을 하고 또 가사조사라는 걸 통해서 따로 양 당사자 때로는 함께 불러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고 하는데 AI가 절대 할 수 없죠. 이런 그렇죠. 부분은. 할 수 없죠. 가장 간단한 소송 중에 하나인 뭐 대여금 소송 지금 얘기한 그런 것도 판단을 못하는 게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거 얘기하면 한두 끝 없이 길어질 것 그러니까 같아서 사건 가운데서 정말로 뭐 4년씩 걸리는 사건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AI가 이것을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다. 물론 사람이 해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AI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필적 감정했는데 감정 불능이야. 그러면 알파고처럼 돌을 던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판사는 돌을 던졌습니다. 알파고 리자인지 이러면서 끝날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지지할 수 없는 거지. 저지 리자인지 이러면서 끝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요 업계는 AI가 대체하기는 좀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경력이 쌓여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스스로한테 변호사인 저조차도 스스로한테 항상 질문을 던지는데 의뢰인과 뭐라고 던져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가.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더 하겠지 뭐. 그분들은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니까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AI는 내가 봤었을 때는 AI가 대체한다는 건 저도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해주나요? 내가 과연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답을 해주나요? 아니요, 궁금해서 유흥인격인가요? 어쨌거나 뭐 정리하고 가자면 그렇습니다. 뭐 실무를 이 10년 정도 해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이 법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리고 그 개개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른 어떤 증거 수집이라던가 또는 뭐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AI가 대체하기 힘들다. 한 가지 더. 이거 되게 형사 사건에서 김변이 아까 얘기한 뭐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과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나쁜 도벽 습성에 의해서 훔친 건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어도 비슷한 장발장이야. 근데 얼만큼 사실 반성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가 크지. 형량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판사의 재량, 그러니까 대법원의 양형기준표 안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 1개월이라도. 그렇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 나와서 쇼만 하면서 하는 사람과 계속 진짜 반성의 의지를 담아서 반성문 제출하고 진짜, 그 안에서 하는 사람과는 다른 거거든요. 완전 다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모르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각자의 직업군에서 또 특이한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으로 찍힌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도 그것도 한번 모실게요. 한번 모셔서 킴톱이 오랜만에 한번 진행해 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